민주당이 긴급 의총을 가졌는데 결론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다라는 걸 누락을 해서 민주당 현역들 사이에서 이거 누가 누락시킨 거냐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리더십 리스크 논란도 여전합니다. 결의문에 뭐가 빠졌다는 건지 함께 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그제 쇄신 의총 후 국회 윤리위 제소한다, 복당 불가 원칙, 가상자산 신고센터 개설한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요게 모두 빠졌다, 결의문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남국 빠진 야당의 결의문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국회 윤리위가 엄연히 있는데 왜 여기에 제소를 안 하느냐. 제소하겠다는 이 조항을 결의문에서 누가 뺐느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오늘 경향신문이 일면 헤드라인에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윤리위 제소를 반대했다라는 의혹을 경향신문이 일면에서 오늘 제기했습니다. 복당 불가 방침, 의원들의 요구도 반영하지 않고 처절한 반성이라는 초안 내용도 삭제했고 윤리위 제소도 이재명 대표가 반대한 건 아니냐라는 경향신문의 의혹 제기입니다. 자, 이 의혹에 대해서 권칠승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반대에 빠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만 대변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향신문은 일면 헤드라인으로 이재명 대표가 윤리위 제소를 반대했다라는 의혹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거 누가 뺀 겁니까? 저도 이제 의원총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좀 아는데 일단 첫 번째 윤리위원회 제소 문제는 확실히 의원총회 논의 과정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이 건은 이미 국민의힘에서 정치적으로 이미 윤리위원회 제소를 통해서 징계를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기왕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이 스스로 윤리위원회 제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또 적절하지 못한 조치 또는 늑장 또는 이 민주당의 조치에 좀 미흡한 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윤리위 제소해야 된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의문에 윤리위원회 제소를 이제 결의문에 명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빠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복당 불가는 뭐냐면 김남국 의원이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탈당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러면 탈당을 한 신분이기 때문에 당에서 추가 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해라라고 김남국 의원에게 요청을 했을 때 예. 협조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김남국 의원이 그러면 앞으로 1년이 지나고 뭐가 소명이 되고 복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더라도 복당은 없다라는 정치적 선언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몇몇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복당 불가는 이제 그 결의문에 명시해야 된다라고 이제 동의를 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가상자산 신고센터를 설치를 하자. 요것은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주장하는 의원들이 한두 분 계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했냐면 5월 안에 민주당이 주도를 해가지고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여야를 막론해서 300명 국회의원에 대한 코인 보유 내역, 거래 내역 이것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 그리고 5월 안에 이것을 끝내겠다라는 것으로 가상자산 신고센터는 설치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결의문에 빠진 것은 윤리위원회 제소 하나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가상자산 신고센터는 법제도적 보완 장치를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했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고 윤리위원회 제소는 아마 어제 원내대표께서 의원들 항의가 이어지니까 이게
추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결의문에서 뺐다라고 이제 해명을 하셨는데 지금 의원들의 요구들이 굉장히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윤리위원회 제소는 이미 국민의힘에서 해가지고 윤리위원회 징계 해부가 돼 있긴 합니다만 정치적 행위로서 민주당이 이 부분은 아마 다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제소하는 쪽으로 정치적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재수 의원님이 그 자리에 끝까지 계셨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해줬는데 듣다 보니까 오히려 의혹이 좀 더 커지는데 다수의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합시다. 그래서 긴급의총에서 결의문에 윤리 제소를 넣자라는 합의까지 됐는데 이게 빠졌다. 그럼 이걸 뺄 수 있는 사람은 지도부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이걸 뭐 프린트하는 직원이 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지도부 중에 누가 뺀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의원총회가 끝나고 난 뒤에 기자들을 상대로 한 브리핑이 40분 뒤에 있었습니다. 예. 그 사이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결의문의 형식으로 만드는 그 시간이 한 40분 정도 걸렸는데 그래서 이제 윤리위 제소가 왜 빠졌냐. 어제 하루 종일 이제 당내 이제 의원들 단체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원내대표의 입장은 뭐냐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추가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가 진상조사를 하고 난 뒤에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서 윤리위 제소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그리고 이 내용을 뺀 것을 당대표와 상의를 한 것은 아니다. 이것이 원내대표의 현재까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해명을 일단은 뭐 저희들은 존중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나 당내 의원 다수가 윤리위원회 제소라는 이 정도의 어떤 정치적 행위도 하지 않고서 과연 당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봐줄 만한 국민이 누가 있겠냐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아마 원내 지도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 복잡 길게 말씀 주셨지만 사실은 이거 시계열로 이렇게 쭉 보면 그 아뜨거라의 결과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어제 그러니까 그저께 민주당에서는 6시간 동안의 의원총회를 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아침에 대다수 의원들이 이상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제소가 첫 번째 항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대다수의 의원들이 생각했는데 정작 발표된 결의문에 없었다. 그것 때문에 얘기가 이제 시끄럽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다가 한 정오쯤 가가지고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얼핏 흘러나왔어요. 어느 정도 그게 가다가 아 뜨거라 이렇게 두었다가는 대표가 굉장히 처신이 이상해지겠다. 지위가 곤란해지겠다 하니까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잘 보면 그저께 쇄신 의총이 있고 난 다음에 전재수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들은 이제 흩어지고 한 초안을 가지고 40여 분 동안 얘기하는데 그 안에 보면 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 박광원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가 그 앞에 모여서 그 문구를 조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의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그러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삭제한 게 아니다라고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몇몇 중에서 그럼 이건 누구와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삭제했다까지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한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이재명 대표인지 박광원 원내대표인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되는데 무조건 이재명 대표가 한 건 아니다라고만 하고 또 오리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 빗발치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고 이제 와서 뭐 윤리 제소하는 의총을 다시 의견을 모아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 모든 사안들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당 지도부의 거치까지도 가니까 아 뜨거라 해서 중간에 또 덮어버린 거라고밖에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복잡하게 얘기할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고 한다면 경향신문이 일면으로 쓴 저게 오보라고 한다면 그건 누가 했는지 그것만 밝혀지면 저는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 그걸 끝내 못 밝히는 한 저는 경향신문의 보도가 크게 잘못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밖에 이해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신문기자 출신이잖아요. 어제 권칠승 대변인이 이 대표가 반대한 건 사실 아니다라고 세게 나갔어요. 그걸 다 본 경향신문이 제목을 바꿀 수도 있었고 기사를 바꿀 수도 있었는데 오늘 조간의 일면에 이재명 대표가 반대해서 윤리 제소가 빠졌다.
라고 인쇄를 한 건 이 경향신문은 이재명 지도부의 저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권칠승 대변인의 발언 중에 흥미로운 게 윤리위 제소의 신중론이 있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님 얘기 들어보면 의총에서는 신중론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의 대다수의 의원이 결의문에 넣기까지 합의를 했었다. 그러면 의총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한 사람, 쉽게 말해서 반대한 사람이 없었는데 마지막에 지도부에서 누군가가 반대했다는 건데 박강원 원내대표는 그 누군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럼 일단 빼자라고 결단만 한 거고 그 반대한 사람이 누구냐가 가장 그게 나오면 중요한 되는 거 거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그게 누구인지 그걸 삭제하자고 한 윤리 제소를 하자고 한 것. 그다음에 심지어는 김남국 의원이라는 세 글자 이름도 다 뺐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강하게 주장했는지 얘기 좀 되는 거라고 저는 보고 두 번째 그게 아니다. 그러면 저렇게 크게 경향신문이 일면 톱으로 쓴 거에 대해서 법적 조치해야지 민주당에서요. 이건 오보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서 법적 조치하고 바로 잡는 기사를 쓰게끔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경향신문 기사가 오히려 더 맞았을 개연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럼 전재수 의원님께 다수 의원들의 합의 사항을 반대 의견을 제시해서 결국은 합의문에서 뺄 수 있게까지 할 수 있는 발언의 파워가 최고위원 몇 명에게 있는 건 아닐 거고 원내대표에게 있을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럼 한 명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의원총회를 이제 그 이번 한 번만 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논의를 하다가 이게 한 6시간 저희가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예. 전부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지쳐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큰 틀에서 요렇게 내용으로 정리를 하자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원내 지도부의 나머지 구체적인 내용은 위임합시다 해가지고 박수 치고 끝내거든요. 그럼 구체적인 이제 문구라든지 단어의 선택이라든지 의위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애초에 그 현장의 분위기를 결의문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동안 또 쭉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이해를 하고 싶고 다만 이것은 이제 윤리위원회 제소의 문제는 이게 팩트의 문제고 어떤 뉘앙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팩트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이제 좀 항의하는 의원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이게 그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못 넣게 했다. 이것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래서 개연성이 상당히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인데 그런 비판의 목소리까지 원내 지도부에서 판단을 할 겁니다. 특히 이제 박광훈 원내 지도부가 출범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다수 의원들의 어떤 토론의 내용을 만약에 건너뛰고 없던 일로 넘어간다면 아마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리더십에 상당한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예. 저는 늦지 않은 시간에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반대했을까요? 누구 반대로 이게 빠진 걸까요? 그 누구는 왜 반대했을까요? 의혹입니다.